네, 그럼 캣각 256과 형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generate random이라는 함수의 반환 값이 unsigned integer가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캣각 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내장 해시 함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시라는 거는 어, 원웨이 펑션 단방향 함수입니다. 한마디로 A가 해시에서 B가 나왔어요. 그럼 B를 보고 A를 유추하지 못하게 해놓은 게 목적인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같은 걸 보면은 입력값이 한 글자만 달라져도 반환값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변환이 있는데 형변환 같은 경우는 자료 형태가 그 숫자형이어도 앞에 8이 붙으면 8 사이즈까지만 들어오는 숫자형이고 안 붙어 있으면 256 사이즈까지 바이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숫자형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자료 간에 형변환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료 간의 형태가 다를 때는 이렇게 앞에 숫자를 해가지고 자료의 형태를 변환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 지금 문자 값을 받았어요. 그럼 이 문자 값을 숫자 값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문자를 해시를 써가지고 숫자로 바꿔주는 내용이 이 generate random DNA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카 256의 해시 값이 이제 st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생성하고 유인트 형태로 형변환을 또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캣각 함수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 지금 문자형이 들어오면 여기 str에 문자형이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결과값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값이랑 나가는 값이 뭐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암호화를 시켜버려가지고 요걸 가지고선 AAAB라는 걸 못 알아먹고 요건 가지고 AAC라는 걸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게 이런 해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문자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암호화된 코드를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요게 이 16진수인데 요거를 양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형변환으로. 그래서 이렇게 숫자형으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숫자형으로 묶은 다음에 이제 랜드라는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랜드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결과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비의 DNA가 16자리 숫자 기원하고는 DNA 모듈러스를 이제 해가지고 16자리 숫자로 나눠주는 것까지 여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컴파일 다운표 이렇게 넣어주고 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위에서 만든 16자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16의 나머지를 구해버리면 이게 아무리 큰 숫자여도 이렇게 나머지를 한 다음에 16을 해버리면 지금 인자가 16이잖아요. 이걸 넣으면 위에서 16이 가져와진단 말이죠. 16자리 숫자 10의 16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10의 16수를 나머지 해버리면 16자리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죠. 결과값으로 리턴 한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그 이 나머지 한 값이 결과값으로 리턴되면서 숫자 값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문자열을 받아와서 해시 암호화를 시키고 숫자형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연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럼 16자리 숫자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랜덤 좀비 생성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종합한 퍼블릭 함수를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create random 좀비라는 퍼블릭 함수를 만듭니다. 그럼 함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쓴가 여기다가 퍼블릭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까요? 이 함수는 name이라는 스트링 문자를 하나 전달받는다. 그럼 문자형으로 뭐가 들어간다?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이 함수의 첫 줄에선 name을 전달받은 generate random DNA 함수를 호출하고, 자, 그 함수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럼 첫 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generate random DNA 위에서 선언한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name을 전달받은 함수니까 지금 이름을 넣고 랜덤 좀비를 만들어 하면 먼저 랜덤 DNA 16자리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자 들어오면 그걸로 16자리 숫자 지금 만드는 것까지 했으니까 요게 그럼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숫자 값을 이제 어디다 저장하냐 하면은 이제 랜드 DN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네,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두 번째 줄에서는 이제 create 좀비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name과 랜드 DNA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함수 닫는 포함해서 4줄이 내려면 이렇게 4줄이 되죠. 줄의 네임과 DNA를 전달해.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여기 시킨 대로 코드가 됐죠. 이렇게 크리에이트 좀비를 하면은 여기서 아까 좀비 넣어주는 걸 먼저 만들고 랜덤 DNA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름을 받았어요. 받은 이름 넣고 그 이름으로 숫자 값이 나왔어요. 그 숫자 값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크리에이트 좀비를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에서 좀비 구조체 만들어주고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코드 보는 거는 외국어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읽고 변수 이름 읽고 들어가서 따라가다 보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외국어처럼 느껴져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세 개를 벌써 만들어 봤어요. 자, 아까 만드는 거에 이어서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안에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 저장되는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메모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지예요. 스토리지는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즉 가스비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스토리지는 함수의 변수나 리턴값 같은 게 스토리지인데 이런 거는 그냥 계산할 때 잠깐 썼다가 휘발성으로 계산이 끝나면 스토리지에 넣을 건 넣고 안 넣을 거는 그냥 증발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한다면 가스비가 많이 드는데 그 중간중간 특정 변수를 기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구조체나 뭐 자료형을 배열에다 다 푸시를 해가지고 기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럴 땐 이벤트를 쓰면 됩니다. 이벤트는 뭔가 액션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남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큰을 사고 보냈어요. 그럼 언제 그 해당 블록이 토큰을 전송하면 그 트랜잭션이 블록 안에 들어가고 블록이 연결되는 순간 그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실행이 되면 그 해당 블록에 이벤트라는 공간, 로그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이벤트가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를 선언한 방법은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이벤트 이름, 그 다음에 변수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빠져있는데 그리고 emit이라고 원래 써줘야 돼요. emit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크립토 좀비 같은 경우가 몇 개 틀린 게 잘못 설명돼 있거나 너무 오래전 버전이라서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네, 뭐 그건 되게 그거보다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되게 잘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로 꼭 입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벤트는 어떻게 만들 거냐? new 좀비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것처럼 보고하면 되겠죠. 이벤트 넣고 뉴 좀비라는 이름. 요걸 그리고 여기서 해줘야겠죠. 여기서 실행, 이벤트 여기서 실행, 여기서 선언. 이런 이벤트 선언하는 위치 같은 것도 오픈 제플린 보고 참고해서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킨 데서 해주면 되겠고요. 이 이벤트는 어떤 걸 기록할 건지 이제 써주는 거거든요. 먼저 숫자형으로 좀비의 아이디를 기록하도록 할게요. 좀비 아이디를 기록하고 이제 스트링형으로 이제 네임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라는 거를 선언을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뭐 함수가 아니 함수로 식으로 이렇게 뭐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그냥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벤트 이름이랑 그 남기는 기록이 어떤 형태인지를 선언을 해줘야 이 코드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걸 읽어주고 이제 이벤트 로그라는 공간에 이벤트 값으로 남겨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벤트를 실행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에밋을 한 다음에 이벤트를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뭐 여기다가 아이디 넣고 그 순서대로 네임 넣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emit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벤트 이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emit을 지금 웬만한 버전에선 다 emit 써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시키는 대로 저희는 하고 넘어갈게요. 좀비 아이디 네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벤트를 선언해주고 그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좀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NA가 되겠죠. 숫자. 그 다음에 이름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reate 좀비 함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좀비가 배열에 추가된 후에 new 좀비 이벤트를 실행하도록 한다. 그쵸. 추가된 다음에 실행을 해야겠죠. 기록을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이 구조체 안에 넣고 그걸 또 배열에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퍼블릭 배열, 공개된 배열에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 순간 푸시가 되는 순간 메모리에 있던 네임이랑 DNA가 구조체로 바뀌고 그 구조체가 또 메모리 일자인데 푸시가 되는 순간 스토리지로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벤트 로고를 이렇게 포착해서 담아두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웹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이걸 이벤트를 쭉 뽑아내서 이벤트 로고로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로그는 되게 그 비즈니스적으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가스비를 줄이는데도 이벤트 쪽으로 빼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되게 다방면으로 활용되니까 이벤트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를 위해 좀비 아이디가 필요한데 array.push의 새로운 길이를 유니트 형태로 변환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 그래서 네, 요 3번 부분을 지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벤트에 보니까 값이 3개인데 제가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벤트 쪽 위에 가서 ID, name, DNA, 숫자형 해서 3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3개 변수인데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는 만들어줘야겠죠? 이 마지막 3번째 변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형으로 이제 ID라는 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첫 번째로 ID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DNA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냐? 이제 좀비스라는 지금 배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푸시를 해요. 이 array.push를 하면은 이제 배열의 길이가
숫자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어레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똑같이 해주면은 이거를 숫자 값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푸시를 했을 때 결과 값으로 그 배열의 길이가 반환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컴퓨터는 숫자 배열을 0부터 셉니다. 또 0부터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컴퓨터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아는 숫자가 나와요. 그 아이디가. 그러면 이제 0번째부터가 아니라 이제 막 추가된 애들을 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길이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배열의 길이가 1번부터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디는 0부터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원소가 0을 넣어야지 첫 번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랑 몇 번째 요소인지는 하나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네, 아까 이벤트 한 것까지 하면은 저희가 네, 요거까지 하면은 저희가 이벤트까지 해가지고 간단한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해가지고 하면은 웹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스트링 형태가 그 해시 값으로 가면서 16진수가 나오고 그걸 다시 유인트로 형변하면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를 또 가지고 DNA가 그 숫자니까 그걸 또 뭐 배열에다 넣으면은 그 DNA를 나중에 누가 조회해서 본다 하면은 그 DNA를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조합해서 NFT 또 캐릭터 카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웹3도 나중에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개발 쪽이 그냥 솔리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웹 개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액트 되게 많이 쓰거든요. 프론트 리액트, 그 다음에 백엔드는 노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웹3까지 해가지고 해야 이런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블록체인을 추가로 배워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도 되고요. 블록체인을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먼저 짜보시고 흥미를 좀 느끼신 다음에 이제 웹 쪽을 더 공부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먼저 공부하고 웹 쪽으로 간 좀 특이 케이스인데, 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챕터 1 했는데, 제가 전에 이 영상을 챕터 2부터 5까지 되게 장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혼자서 해보시고, 막히는 부분만 설명을 틀어놓고 또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급 과정도 있고 한데, 제가 이번에 이 과정을 끝내고, 나중에 이제 NFT 만드는 거를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남길 생각인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뒤에 부분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라올 테니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